안녕하십니까, 지디아십니다. 오늘은 무게인 MBX8 쇼크 조립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걸 순서로 나열하면 첫 번째는 타이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쇼크입니다. 그 다음은 차의 지오메트리 관련한 셋업일 테고, 엔진과 손가락은 베이스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준비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크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특수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쇼크만을 위해서 쇼크 클램프 툴, 5mm 너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메탈 폴리시, 전동 드릴과 쇼크 샤프트를 찝을 수 있는 척, 이게 없으셔도 돼요. 손으로 잡고 하셔도 되니까.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고, 그 다음에 쇼크 스탠드 또는 쇼크 기포 제거하는 부항기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쇼크 스탠드를 사용할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무게인 MBX8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아들 차를 한번 조립해 보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쇼크 오링하고 부싱인데, 오링이 너무 약간 좀 잡는 느낌이 좀 들어서 부싱을 살짝 갈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 조립 팁이에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은 더 좋아요. 오링이 너무 잡으니까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먼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좀 알아보니까, 무게인 팩토리 드라이버, 이프마 월드 챔피언 그 로버트 배틀이라는 선수도 이미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저도 한번 느껴본 거지만 이미 월드스타가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포도 필요합니다. 먼저 쇼크 바디입니다. 쇼크 바디에 안에 오링과 지구상에서 가장 마찰력이 적은 물질 테프론 부싱을 넣어야겠죠. 이 그리스는 오링 전용 그리스입니다. 흥건하게 묻혀주고, 오링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부싱을 넣고, 다시 오링을 넣고, 그 다음에 모자처럼 생긴 부싱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기 전에 작업을 합니다. 팽팽한 곳에 부싱을 넣고 좀 갈아야 돼요. 사포 빵수는 400방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4개의 쇼크 동일하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 턱 부싱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무게인 구조가 오링 카트리지를 다 넣은 다음에 카트리지 캡 이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안에서 꽉 끼어요. 꽉 끼면 오링이 압착되면서 오링이 납작해지면서 샤프트를 너무 잡는 증상이 나오니까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져요. 그냥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하든 안 하든 차주님의 선택이나 저는 권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세척을 해야겠죠. 안에 낀 이물질을, 좀 얇아졌어요. 그리고 오링 넣은 다음에 마지막 모자 부싱 넣고 카트리지 캡을 조립.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쇼크 스프링 다이얼입니다. 쇼크 스프링 다이얼을 넣는데 안에가 오링 들어가죠. 이 오링도 오링 그리스 또는 쇼크 오링을 묻혀서 넣어주세요. 이걸 안 바르면 이 오링이 뻑뻑하거나 찢어집니다. 오링 때문에 쉽게 돌지 않고 딱 잡아주죠. 쫙쫙쫙쫙쫙.
자, 쇼 바디는 됐고, 이제 쇼 샤프트입니다. 무겐이나 예를 들면 교쇼 정도는 가공 상태가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폴리싱을 해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저는 무조건 해줘요. 100%. 저의 모든 차. 이미 운전계나 하는 월드스타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메탈 폴리시를 헝겊에다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표면에 묻은 컴파운드를 닦아주고 마른 헝겊으로, 자, 거울처럼 빛나요. 아주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표면이 부드러워야 오링이 손상이 안되고 드의 표면 마찰력도 줄고 빠르게 움직이는 쇼의 움직임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로드 홀딩, 노맨을 부탁하는 차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쇼 샤프트에 작은 메탈 와샤를 넣고 쇼 피스톤을 넣고 5mm 너트입니다. 내경 2.6mm, 내경 2.6mm, 외경 5mm. 이때 쇼 전용 공구를 씁니다. 나사선에 물려주고 5mm 너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여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너무 세게 조이면 쇼 샤프트가, 쇼 피스톤이 안 움직이거든요. 이거 말고 살짝 불어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이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회전만 되게끔 이렇게 아스라이 조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겠죠. 쇼 샤프트를 쇼 바디에 넣습니다. 넣기 전에 그냥 넣으면 안에 있는 오링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쇼 오일을 조금 묻혀줘요. 나사선에다가 좀 많이. 미끄덩 하죠. 부드럽게 삽입이 됩니다. 조심히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안에 오일이 없는 상태니까 이거를 막 넣었다 뺐다 하시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오일을 붓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서 볼엔드를 넣어야 되는데 무겐 MBX의 쇼 부츠가 구조적으로 약간 좀 입구가 작으니까 쇼 엔드를 장착하지 않고 오일 작업을 지금 마무리를 해버릴 겁니다. 자, 순정 세팅 무겐사의 실리콘 오일 550반. 무겐 쇼 오일 통의 특징은 뚜껑이 약하게 조립이 돼 있어서 세게 누르면 뚜껑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눌러 주셔야 돼요. 뚜껑이 터져버려요. 주댕이가 터져버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후적후적 위아래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바닥에 숨어있던 기포들이 올라옵니다. 공기 부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기포가 뽀글뽀글 빠져요. 지금 순정이 550인데 이거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을 다른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예, 무게 리어 쇼크는 순정이 550방이 들어있는데 너무 단단하고요. 너무 단단해요. 국내 노면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리어 32.5로 최초 주입합니다. 오일 쪽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내부에 기포가 없는 다이어프램 방식은 오일실하고 에어실이 완전히 독립된 형식이고요. 에어레이션 쇼크는 안에 기포가 있는 타입인데 무게는 다이어프램 방식이기 때문에 오일을 넣고 기포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 조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기포가 좀 빠져요. 그리고 나서 쇼크 스탠드에 넣고 이렇게 기포가 빠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립니다. 또는 타미야에서 나온 진공 부항기 있어요. 쇼 기포를 빼주는 장치, 그거를 이용하시면 1분 안에 제거가 쉽게 빠르게 됩니다. 지금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상태고요. 현재 댐퍼 안에 기포가 지금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기포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수하게 오일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쇼 조립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쇼 조립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어프램 방식에 한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쇼캡에 다이어프램을 놓고 조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핫바디가 그렇죠. 핫바디 같은 경우는 쇼캡에 이 다이어프램을 장착하고 조립이 불가능한 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쇼캡을 닫기 전에 다이어프램을 먼저 얹어요. 현재 기포가 다 제거된 상태의 댐퍼고요.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누르면 오일이 좀 흘러나와요. 바닥에다가 이걸 놓고, 자, 가운데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쇼크를 압축을 시켜줍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이 방법은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쇼캡에 다이어프램을 넣고 조립하는 방법보다 약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 놓고 지금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손끝으로 느껴져요. 손끝으로 쇼크 샤프트의 너트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 올려주면 이제 이 안에 부합 때문에, 부합은 진공이죠. 약간 그런 부합 때문에 이 다이어프램을 쫙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는 딱 붙은 상태가 돼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면 다이어프램이 들리니까. 결국은 이 쇼크는 제로 리바운드가 될 수가 없는 쇼크입니다. 무게는 구조적으로 올리면 다이어프램도 지금 되게 뻣뻣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탄력으로도 지금 쇼크를 밀 수가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쇼캡을 잠깁니다. 꽉 조여야 된다 그랬죠. 쇼 클램프 툴을 이용해서 씹은 다음에 쇼캡을 조여줍니다. 흐른 오일은 닦아 주시고요. 자, 쇼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 살짝 완벽한 제로 리바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게는 쇼크의 약간 특징일 것 같고요. 주행을 하고 나서 내부의 온도가 좀 상승되면 조금 더 튀어나올 거예요. 왜? 공기가 열받으면 팽창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미는 거는 이 공기실의 압력 때문에 살짝 미는 거거든요. 근데 공기실의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좀 더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프램을 먼저 올려놓고 쇼캡을 마무리하느냐, 쇼캡에 다이어프램을 삽입하고 조립을 하시냐, 이거는 개인들의 취향 차이입니다. 편하신 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무게는 MBX8의 쇼캡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무,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말로는 고무 덮개, 얘네들 말로는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데, 오일 아랫부분에 오일실과 그 다음에 쇼캡과 이 막 사이에, 쇼캡과 막 사이에 지금 이 안 속 공간은 지금 공기만 차 있잖아요. 공기실과 오일실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의 역할은 절대로 이 공기실 안으로 오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 시에 이 부분에 댐퍼가 비비면서
압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오일을 좀 발라주시면 좋아요. 마찰에 의해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턱 부분이 미끌미끌하겠죠. 그 다음에 이 반대편도 조금만 묻혀줘요. 그러면 약간 밀착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냥 묻혀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을 쇼캡에 안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기포가 제거된 오일을, 리어는 32.5를 넣는다 그랬죠. 약간 넘칠 듯하게 가득. 자, 그리고 뚜껑을, 쇼캡을 잠급니다. 이때 다 잠그지 않고요, 한 5바퀴 정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예,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리면 블로바이, 아니 바이패스 홀에서, 뭐 말이 바이패스 홀이지 그냥 구멍이에요. 쇼캡 구멍에서 오일이 조이면 좀 흘러나옵니다. 당연히 흘러나오죠. 뭔가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샤프트를 압축을 천천히 시킵니다. 천천히. 그러면 오일이 더 흘러나와요. 왜 흘러나오냐? 당연하죠. 쇼 샤프트의 최적만큼, 밖에 있었던 쇼 샤프트의 최적만큼 댐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양만큼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로 더 조여줍니다. 천천히. 4개의 댐퍼를 조립할 때 얘는 천천히 조이고 다른 거는 빨리 조이면 나오는 오일 양이 다르기 때문에 4개의 댐퍼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쇼 조립할 때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4개의 쇼를 똑같은 시간과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 한 번의 쇼 조립이 완벽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는 예를 들면 1번 쇼크는 빨리 조이고 2번 쇼크는 느리게 조이면 그 두 가지 쇼크이 감쇄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다 조였어요. 꽉 조입니다. 꽉. 되게 꽉. 좀 생각보다 좀 너무 세게 조인 거 아니나 싶을 정도로 꽉 조이십니다. 이때도 공구가 필요해요. 어떤 공구냐? 아까 보여줬던 쇼 클램프 툴, 이거를 찝어준 다음에 손으로 조여도 잘 안되니까 전용 공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힘을 좀 더 줘서 꽉, 좀 약간 좀, 오케이, 이 정도. 그리고 봅니다. 좀 튀어나와요, 다이어프램 쇼크는. 그리고 두 번째 쇼크를 조립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이걸 쇼크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서로 밀어서 같은 속도로 쇼 샤프트가 들어가면 조립을 잘 하신 겁니다. 자, 흘러나온 오일은 마른 헝겊이나 뭐 페이퍼 타월 뭐 이런 걸로 깔끔하게 닦아 주시고, 틈새에 오일을 더 완벽하게 지우고 싶으시다면 파츠 클리너라고 하죠. 탈지 스프레이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왁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GDS에서 지금 절찬리 판매 중인 M60도 있고요. M60을 뿌리고 고압 배우로 쏘시거나 M60을 뿌리고 마른 헝겊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댐퍼에 있는 오일들을 다 탈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쇼 고무를, 쇼 부츠죠. 쇼 부츠를 조심히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쇼 엔드를 해야겠죠.
쇼 엔드를 조립합니다. 쇼 엔드가 잘 뻑뻑하게 안 들어가면 그리스를 살짝 묻혀줘요. 그리스를 살짝 묻혀주고, 자, 이때도 사람 손으로 돌리면 안 돌아가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벤치로, 라디오 벤치나 이런 걸로 샤프트를 물면 샤프트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네버. 쇼크 샤프트에 상처가 나면 오링이 상처가 나고, 그러면 오일이 새겠죠. 후적후적 하면서 오링이 손상이 되면 오일 쇼크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쇼크 샤프트의 이 표면은 항시 깨끗하고 기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의 공구 또 출연합니다. 쇼크 툴을 이용해서 찝어주면, 얘는 샤프트는 스틸이고 공구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줍니다. 절대 기스가 안 납니다. 자, 이 공구가 없었을 경우에는 두꺼운 종이를 쇼크 샤프트에 감아준 다음에 벤치로 플라이어로 잡은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 쇼크 전용 공구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고, 이 조이는 양도 하나의 셋업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좌우 쇼, 그러니까 앞으로 조립할 좌우 쇼의 길이가 두 개가 동일하면 괜찮아요. 일단은 조여놓고, 리어 쇼이거든요. D 쇼의 다른, 그러니까 D의 쇼의 왼쪽 쇼이라면 D 쇼의 오른쪽 쇼를 조립하고, 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쇼 전체의 길이를 점검하십니다. 전체 길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좌우는 차체 밸런스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쇼 조립을 마쳐 봅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